수백 산맥이 뻗어내린 해발 고도 700m 이상의 험준한 산세가 장관을 이루고 큰 일교차로 당도 높은 작물과 청정 축산물을 자랑하는 경상북도 문경시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계세요. 부자농부 계세요. 어쩐 일일까요? 산속에서 부자농부를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 제작진. 낙엽이 쌓여 길도 보이질 않습니다. 발이 험하구만. 아이고 조심해야죠. 왜 산속까지 걸을 것 같을까? 바로 그때 신봤다! 어? 신봤다! 신봤다! 산중을 울리는 이 놀라운 외침. 도대체 어디서 외치는 걸까요? 또 가봐야겠네. 험준한 산행도 있게 하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더 올라가는데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부자농부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어디 여기까지 잘 찾아오셨네요. 뭘 키우시는 길래? 귀중한 작물을 저희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작물이요? 부자농부가 땅을 캐자 모습을 드러낸 작물. 이건 그거고. 이게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산양삼입니다. 산양산사. 이 귀한 걸로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산양삼과 약용 작물을 통해서 연 매출 1억 1천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15년째 산양산삼을 키우는 이성호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산지 6만여 제곱미터와 농지 1,300여 제곱미터에서 소백 산맥의 정기를 듬뿍 품고 자라는 산양산삼을 비롯해 감초와 황기, 잔대 등 약용 작물을 재배 중이라는데요. 어떤 성공 비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 아래 농장, 장비를 챙기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마치 출정하듯 비장하기까지 한대요. 어딜 가시나요? 밭에 지금 작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밭에 가신다더니 누가 봐도 산길인데요. 가을빛 물든 산으로 또 산으로 한 번을 쉬지도 않고 들어만 갑니다. 아직 멀었나요? 여기 다 왔습니다. 다 왔다는 소리를 12번은 더 들으면서 뒤따랐는데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을 즈음에 다 왔습니다. 오늘 여기가 그 작업할 수 있는 밭이 되겠습니다. 에?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무슨 밭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 낙엽 밑에 땅 속에는 다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낙엽 밑에 뭐가 있다? 어디 낙엽 밑에 뭐가 있나 볼까 하는 그때 조심조심 손으로 땅을 들춰내는 우리 부자농부. 있다. 그래. 이게 그거죠, 그거. 요게 바로 산양산삼이 되겠습니다. 인삼씨를 야생이나 농지에 뿌려 작물로 재배한 것이 산양산삼. 해발고도 700m 이상에서 재배한 것이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장례삼과 비교하면 산양산삼은 인삼씨를 재배한 후 수확한 것이고, 장례삼은 산삼씨를 야생에 방치한 후 다시 채집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산양산삼의 그 사포닌 성분이라든가 면역력에도 좋고 기력이나 또 체력 관리에 있어서도 이 산양삼이 또 좋고 이렇습니다. 재배는 사람 손으로 하지만 키우는 건 산이 한다는 산양산삼. 요게 4년, 5년입니다. 요게 10년짜리입니다. 요것은 약 12년 된 삼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보고 연생을 구분하는 걸까요? 이제 내두도 있지만 이제 미삼 뿌리 산양산삼의 연생은 뇌두의 모양과 크기, 뿌리의 개수와 생김새로 구분을 짓고 그 값어치도 결정이 된다는데요. 이렇게 연생별로 쭉 늘어놓고 보면 아하 이해가 쉽겠죠? 산양산삼으로 값어치 있게 크기 위해선 그냥 크는 법이 없는데요. 농부만의 비법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좋은 영양제를 좀 줘야겠어. 좋은 영양제라 기대 가득 않고 부자 농부를 따라가는데 영양제 준다더니 깜빡하셨나요? 엄한 낙엽을 긁어낸가 싶더니 이번엔 검은 봉지를 뒤적뒤적 하시면서 하얀 가루를 꺼냅니다. 그리고 낙엽을 걷어낸 자리에 하얀 가루를 뿌려주는데요. 이걸 뿌림으로써 토질도 좋아지고 땅심이 좀 높아져서 산양삼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땅심을 높여 산양산삼의 성장을 돕는다는 정체불명의 흰가루. 도대체 그게 어떤 영양제인가요? 이걸 땅심을 높여주는 영양제 유황이 되겠습니다. 유황이요? 아니 유황이 어떻게 좋은데요? 산에 이제 줄기 보면 습이 많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뿌리면 더더욱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뿌리 발육도 촉진해주고 병충해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몸 하나 건사하며 걷기도 힘든 산비탈에서 뭔가를 짊어지고 오는 우리 부자농부 아주 중요한 비법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어차.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자루를 풀어 마구마구 뿌려줍니다. 보기엔 흙 같은데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건 일반 흙이 아니고 그 2년 동안 부엽토를 숙성을 시켜서 산양삼 생장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흙과는 색깔부터 차이가 나네요. 나뭇잎, 작은 가지 등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숙성돼 수분과 양분도 많지만 배수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좋은 땅심과 친환경적으로 만든 부엽토를 가지고 품질 좋은 산양삼을 재배하는 것이 제 성공 비법이 되겠습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첫 번째, 친환경 농법으로 고품질의 산양산삼을 재배하라. 단풍으로 물든 가을상. 그냥 목적 없이 이동하는 것 같지만 농부 눈에만 보이는 길과 재배지. 여기 또 다른 밭입니다. 호미질로 쓱쓱 밭을 고르더니 씨앗을 뿌립니다. 간격을 주고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세 개씩 심는 이유가 있을까요? 땅속에는 두더지와 들쥐가 많아서 걔네들이 먹습니다. 또 파헤치다 보면 씨앗이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3개를 심습니다. 씨앗을 먹는 두더지와 들쥐까지도 품은 넓은 아량의 농부입니다. 그런데 산양산삼이 잘 자라는 위치가 어떻게 따로 있나요? 산양삼은 동북방향 이나 서북방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차광이 20%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우거져야 됩니다. 차광이 20% 이상이 넘으면 열과에 의해서 삼이 죽습니다. 또 물 빠짐이 좋아서 그 마사토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씨앗을 심은 후 주변 낙엽을 긁어 덮어주는 우리 부자농부. 부엽토도 아닌데 왜 뿌려주시는 거예요? 보온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그 3월 말부터 그 산양삼 그 새싹이 빨리 튀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줘야만 됩니다. 싹 틔우기 전에 얼지 말라고 꼼꼼히 덮어주는 낙엽 이불. 잘 성장해서 내년에 나한테 복 좀 많이 더. 하하, 복 좀 많이 더 많이. 간절한 바람으로 마무리. 한참을 산에서 지내다가 이제 하산을 합니다. 산 아래 농장으로 내려온 부자농부.
산에서 캐온 산양산삼을 정리하려나 봅니다. 익기 위에 엉켜있는 실뿌리들 조심조심 해야겠는데요. 이것도 잘생겼다. 그 잘생긴 녀석을 씻어 포장 상자에 넣나 싶더니 아니, 입에 넣는군요. 좋습니다. 향도 좋고. 서표님도 오늘 촬영하시느라 고생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귀한 거 제가. 괜찮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예. 자연의 기운이 몸으로 싹 스며들면서 건강한 느낌이 팍 드는데요. 이 면역력에 좋고 또 우리 남성들한테는 강장제 역할을 좀 있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나. 산양산삼의 효능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마음까지 전달하기 위해 촉촉하게 해준 익기 위에 산양산삼을 그림처럼 담아 놓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이끼를 넣어서 삼을 이렇게 적재한 다음에 이 상자를 접고 보자기에다 싸서 택배로 보냅니다. 택배 박스에서 뜯을 때 보기 좋게 해서 또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세요. 그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농장이 아주 익숙해 보이는군요. 오랜만이네. 아이고, 뭐 내가 좀 자주 오는 편이지. 네. 오늘 3월 캐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네.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미삼이 이 정도 이렇게 길고 그렇지. 이러네. 좋네. 어. 이게 저 잔뿌리가 긴 걸 사라고 그러더라. 지금 몇 년 된 게 이게? 요게 지금 식재한 지가 10년 이상 된 건데. 내 보니까 10년 됐네. 괜찮네. 이걸 해줘 이걸. 얼마지 이거? 요거 20만 원. 20만 원. 어. 몸이 그 건조하면은 그 피부가 막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조직 검사하고 뭐 이래 했는데 이제 하는 얘기가 너무 내가 면역성이 없다는 거예요. 역시 그래도 면역성이 있는 건 삼이다 해가지고 두 채째 이제 먹으려고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건강하시고. 예. 고마워요. 신속 정확 판매 완료. 산양산삼 연매출이 궁금해지는데요. 산양삼을 가지고 연 매출 1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산양산삼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1억 원. 경기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기까지 산양산삼은 결코 쉬운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지급군인 퇴역을 앞두고 막연하게 농사를 지어볼까 생각은 했지만 산양산삼을 염두에 준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이제 산에 이제 했는데 거기 가니까 산양삼을 심고 또 거기서 판매하시는 그 분이 인생 이 막 살아가는 데는 이거만큼 더 좋은 게 없더라. 산촌과 같이 삶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호기롭게 산에 들어와 귀농이라는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싼 산양산삼 종자를 10배나 비싸게 사는 사기를 당하는가 하면 재배 방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종잣값도 건지지 못하고 초기 작물 수확에 실패를 했습니다. 1, 2년 키우니까 바늘만 하고 또 3, 4년 키우니까 우리 성냥개비 한 2개 정도의 그 분량이 되더라고요. 교육에 또 미숙했던 이런 점들이 이렇게 해서 산양삼이 많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게 이제 좀 늦게 그걸 알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산양산삼밭에 유황을 뿌려 땅심을 높여주고 자연 발효된 부엽토를 섞어 삼을 식재한 후 생장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살을 찌운 산양산삼, 자연스럽게 구매자들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한 250여 명 이상이 그 충성 고객이라고 저는 간주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재구매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맙지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기에 내가 산양삼 농사를 짓는데 자긍심이 있고 긍지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산양산삼밭을 살피러 다시 산에 오른 부자농부. 그런데 응? 여기도 그렇고 이걸 어쩌나. 어허, 무슨 일인지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누군가 파놓은 땅. 아이고 삼도 나왔네. 아직 한참을 커야 하는 산양산삼들인데 과연 누구의 소행일까요? 산돼지. 아이고, 산돼지가 있어요? 예, 여기 산돼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산돼지들이 이런 뿌리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안에를 파헤친 거예요. 이게 5년 이상 이게 키운 것들인데 바깥으로 노출이 되면 이게 습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다시 심어도 이게 죽습니다. 참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마음 아픈 건 둘째, 대책을 마련하러 서두르는데요. 빨간 통? 왠지 뭔가 강렬할 것 같은 느낌의 빨간 통을 들고 산돼지 출몰 요지 통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의료용 소독약인데 집에서는 보통 빨간약 소독약이라고 합니다. 에? 빨간 약이요? 그러니까 이거 까지고 이 피가 나고 그러면은 이 바르는 그 빨간 약? 그 약을 이렇게 뚜껑만 열어 놓아두기만 해도 산돼지들이 얼씬도 안 한다는데 이게 그렇게 강력했던가요? 크리졸 소독약이다 보니까 그 산돼지가 그 냄새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 냄새로 인해서 퇴치하는 그런 예방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작물 피해가 없으니까 저한테도 좋고. 10m 간격이면 충분하다는데 어허,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현역 군대 생활할 때 그 철책선에 있었어요. 철책선 주위가 고란이나 또 이런 다른 그 유해 동물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써보니까 고라니가 피해가는 걸 느꼈고 10,000원에 한 5-6개를 사기 때문에 또 기간이 이 한 병에 3-4개월을 기간을 가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저렴해서 좋습니다. 야, 그야말로 10,000원의 행복입니다. 허허람찬 산돼지 퇴치를 마치고 하산하는 우리 부자농부. 그런데 하산하다 말고 옆길로 빠집니다. 뭔가를 수확하는데요. 넓은 입에 그것도 뭐예요? 이게 야생 곰치가 되겠습니다. 야생 곰치요? 잎이 엄청 넓은데요. 곰이 좋아하는 나무리 안에서 이 곰치라고 불리다는 이 곰치. 그런데 이걸 뭘 하시려고 따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사용을 할까 해서 몇 장 따가서 나가려 합니다. 사용할 때가 있다? 궁금한데요. 비장하게 앞치마까지 두르시고 할 일이 있는가 본데요. 깨끗이 씻은 야생 곰치를 가위로 재달아도 작게 자르고 끓는 물에 넣어줍니다. 과연 곰치 용도는 뭘까요? 에? 라면? 곰치라면? 끓이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 이게 최상의 용도죠. 곰치 향이 더해진 라면 맛이라 그 맛이 참 궁금하군요. 가끔씩 해먹는데 곰치의 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곰치하고 이게 라면을 끓으니까
좀 색다르게 좀. 정말 맛있게 드시네. 아이, 그냥 오늘 곰치 사다가 라면 끓여 먹어야겠다 나도. 그날 밤, 저 빛은 달밤에 또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체력 정말 대단하시다. 헤드라이트 하나 의존해 철책 여기저기를 흔들어보는 부자농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이 출입하는 흔적이 있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헌돼지 같은 경우 이게 타고 넘어옵니다. 고라니도 넘어오고. 근데 이제 오소리 같은 경우는 이런 밑에 뚫고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유해 동물 유입과 산양사삽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철조망을 설치했답니다. 그런데 철책을 살피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운 게 많이 해본 실력이 티가 나네요. 40년 베테랑 군인, 역시 노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도 뭐 이런 순찰을 참 많이 돌았습니다. 야간에. 그런데 그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도 그 좀 반복되는 게 좀 있네요. 반복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시면은 즐거움이 되는 거죠. 정말 긍정왕이십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되겠어. 그렇게 보호람차 하루를 끝마쳤습니다. 다음 날 농장에 나선 부자농부. 오늘 또 산에 오른가 했더니 뺑그르르 돌아 농막 앞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잡초가 가득한 밭. 여기에 뭐가 있기나 할까 싶은데요. 마른 잡초를 걷어내더니 야, 이거 이건 대단합니다. 뭔가 엄청난 녀석과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이야, 신봤다. 이게 바로 감초입니다. 감초요? 와우, 엄청난데요. 주로 감초가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를 슬라이스를 하니까 크게 보이지만 이렇게 큰 것을 슬라이스 하면은 이제 너무 좋죠. 3년 만에 이 정도만 되면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슈퍼 감초에 놀라움이 채가시기도 전에 또 뭔가를 뽑는 우리 부자농부. 와, 이게 황기입니다. 황기. 황기도 대왕급. 이야,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 키우려면 도대체 얼마나 키워야 하는 건가요? 보통 1년, 2년 차 이게인데 최소 3년 이상을 넘어야 약성으로서의 약재로서의 이게 활용합니다. 밭에서는 감초, 황기, 잔대 등 약용작물을 키우는 부자농부. 분명 대왕급 약재로 키우는 엄청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땅을 일고 흙을 옮기는 부자농부. 이 흙에 비법을 버무릴 예정이랍니다. 손대중 눈대중으로 뭔가를 넣고 또 놓는데요. 그리고 골고루 섞이도록 비벼줍니다. 이게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 미생물 속에는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양제 역할을 합니다. 유기농 자재인 유박입니다. 성장도 하고 또 약성도 좋아집니다. 이게 바닷물입니다.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이 작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유기농 퇴비를 이용하여 약용 작물의 약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제 성공 비법이 되겠습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두 번째,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약용 작물의 약성을 높여라. 영양 가득 유기농 퇴비를 밭에 뿌리지 않고 긴 통에 넣는 부자농부.
입구에 구멍을 내더니 긴 흙통에 씨앗을 심습니다. 뭘 심으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백도라지 씨앗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도라지 씨앗을 이번에도 하나, 둘, 셋, 세 개를 심는데요. 여기까지 산짐승이 오나요? 도라지 씨앗은 3알 정도 넣는데 3알 중에 철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래도 나머지 있는 것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3개가 다 났을 때는 2개를 잘라내고 하나만 키웁니다. 철새들까지 배려하는 부자농부. 씨앗을 심는 긴 화분을 그대로 틀에 고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공간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겠어요. 지금 16,000개의 한 250평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노지에다가 16,000개를 하려면 약 3,000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에다 하는 게 유리하고 또 포트에다 하는 게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정도 파야 되고 조명 관수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스프링클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농부의 약성 높은 슈퍼 약용 작물은 인기가 높다는데요. 산양산삽 취급하듯 귀하게 이끼를 깔고 상자 포장을 하는데요. 상자 하나 가닥합니다. 직판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라이브 커머스를 방송을 하면 고객님이나 소비자님들이 그 라이브 커머스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문도 하시고 이렇습니다. 약용 작물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감초, 환기 등 약용 작물을 재배해서 연 매출 1,000만 원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약용 작물 직거래 판매로 연 매출 1,000만 원. 그럼 어디 이성호 산양산삼 부자농부의 연 매출 살펴볼까요? 산양산삼으로 1억, 약용 작물로 1,000만 원 해서 연 매출 1억 1,000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고품질의 산양산삼을 재배하라. 두 번째,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약용 작물의 약성을 높여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고려 그 인삼처럼 산양삼을 좀 외국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겠고 고객분들이 저렴한 그 가격으로 구입해서 드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인에서 농부로 인생 2막의 무대를 시작한 이성호 부자농부. 산양산삼으로 해피엔딩 무대가 되길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